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의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피터입니다. 이번 달도 쉽지 않은 달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키고 있는 투자 포인트라든지 변화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월간마다 소통을 하면서 회복되는 구간에서도 저희가 어떤 전략을 활용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월의 운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조정폭도 컸지만 저희 종목들의 조정폭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서 한 달 동안 14% 정도 하락하는 굉장히 좀 부진한 성과를 거두었고요. 지금 굉장히 부진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용 전략들을 좀 계속적으로 굳건하게 만들어가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과 요인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부분들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EDA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인 시놉시스의 성과가 괜찮았고요. 이렇게 성과가 괜찮고 저희가 편입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시놉시스라는 회사는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회사들의 그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용자가 늘어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애플도 그렇고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니즈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 관점에서 시놉시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낙폭이 과했던 인모드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회복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하위 쪽에서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그러니까 PER이 좀 고 PER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조정세가 좀 크게 나타났고요. 특히나 저희가 크게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조정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의 락다운 이슈도 있었고요. 서플라이 체인 이슈도 있는 과정에서 또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그런 노이즈들이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를 하락하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테슬라의 자동차, 자율주행차로의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은 여전히 저희는 특별한 의심하지 않고 확장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테슬라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 PR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유니티, 업스타트, 워크데이 같은 기업들이 실적 부진의 영향은 제한적인데 실적보다는 사실은 이제 시장 전반적인 조정 과정에서 좀 더 낙폭이 과도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종목 비중 변화가 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드릴 인모드 같은 경우에 비중이 좀 상승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 편입을 했는데 업스타트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인투이트는 좀 신규로 편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무 처리를 할 때 우리나라처럼 홈택스 시스템 같이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인투이트라는 회사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세무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크레딧 카르마라고 해가지고 신용 정보 분석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거든요. 그 관련돼서 그 안에서의 데이터들 흐름을 통해서 신용 정보 분석을 하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업스타트와 같은 기업들이 대출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소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데이터 소스가 되게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의 성장성 충분히 유지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비중은 가져가지만 지금 비중을 좀 축소한 것은 미국의 전반적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의 횟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업스타트의 대출 횟수가 결국엔 업스타트는 이익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상황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 근데 그런 보완적인 방향으로 저희는 그런 데이터 소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이제 세금 처리하는 플랫폼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굉장히 성장세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인투이트를 편입함으로써 보완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비중이 좀 축소된 종목들이라든지 비중이
편출된 종목은 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동남아권에서 C와 그랩으로 좀 편입을 하고 가져가고 있었는데,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거기에 C 같은 경우는 게임 비즈니스가 이 회사의 현금을 받쳐주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를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 비즈니스의 성장성이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보다는 뭐 낙폭은 둘 다 과하지만 그랩으로 좀 비중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동남아권을 저희가 타겟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는 뭐 주가 하락에 따른 비중이 좀 줄어든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상승된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투이트가 새로 편입된 부분, 이모드 비중을 일부 확대한 부분, 이런 게 주요한 액션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익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주목하는 방향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된 하드웨어의 누적적인 깔림에서 새로운 서비스, 소모품 매출을 만들어내는, 이익의 질을 높여가는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저희가 삼형 기업에서 예시를 삼았던 것처럼 하드웨어 누적 매출이 올라갈수록 서비스 매출이 극대화되면서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함과 동시에 고객의 락인 효과가 강화되는 그런 기업들의 높은 PER을 주고 저희가 밸류를,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지난달에 설명드렸던 종목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신규로 편입했던 기업이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이고요. 뭐 코로나 이후로 수술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부정적이게 특별하게 없어 보인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소모품을 판매하는 카트리지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도 좀 정당화되는 이익의 질을 만들어 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비중을 좀 확대한 인모드라는 기업도 좀 그 같은 결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모드라는 기업은 피부 미용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은 여성분들은 좀 아실 텐데, 네, 피부과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제품들이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고, 결국엔 각 개인마다 핸드피스를 교체해 가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모성 부품의 매출이 계속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만큼 굉장히 반복적인 매출의 빈도가 강하지 않은 것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반복적인 매출이 가능한 소모품 매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들의 하드웨어 깔림이 있는 위에서 소모성 부품이 판매됨을 통한 PER의 새로운 산정이 좀 필요하다. 저희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리레이팅이라고 얘기하는데, 리레이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인모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뭐 기업 가치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2.15 빌리언, 그러니까 대략 한 2.5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에 11.8배 정도의 PER밖에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 기업은 지금 현재 보면 소모성 부품 매출 비중이 16%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만 해도 12%였기 때문에 1년 사이에 4%포인트가 증가를 한 거고요. 앞으로 이 기기 매출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적극적으로 진출 못했던 국가들에서 하드웨어 매출이 더 늘어나는 폭이 크게 나타나겠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소모성 부품 및 서비스 매출이 크게 확대된다면 저희는 이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PER은 새롭게 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성장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회사가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런 레이저 미용 기기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트렌드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브랜드 가치를 확보해 나가기까지의 관찰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뭐 증명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겠지만 여전히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부여해야 되는 PER은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던 그 해외로의 확장성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사실은 해외로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미국 내수에서도 확장할 여지가 아직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렸던 소모성 부품,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이익의 질을 올려가는 과정에서 이 회사는 충분히 PER이 리레이팅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비중을 확대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달에도 이제 그 월간 운용 보고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답을 좀 드렸는데요. 회전율에 대한 질문이 좀 많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상장 이후에 대략 한 60% 수준의 매매 회전율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 회전율을 이해하실 때 좀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회전율이라는 거는 뭐 어떤 한 종목을 무조건 교체했다. 매매 자체를 아예 그냥 바꾸는 식으로 했다. 그래서 뭐 100%라면 연간 포트폴리오 전체 종목을 한번 바꿨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 같은 종목을 20%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1% 정도를 매매를 하게 되면 그것도 올해의 회전율의 1% 반영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 조정을 하는 것도 모두 회전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물론 매매가 일어나는 것들이 회전율이니까 매매가 일어나는 비중 조정이든 편입 편출이든 일어나는 매매에 대한 회전율을 산정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 공모펀드, 에셋플러스, 리치투게더 펀드들이 평균적인 회전율을 연간 기준으로 한 100에서 150%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리치투게더 펀드들도 변동성이 좀 큰 구간에서는 회전율이 조금 더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성과가 긍정적이었던 구간들을 돌아보면 100에서 한 150% 정도 선에서 움직이면 저희가 잘 관리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회전을 가져가는 것은 물론 뭐 한 종목을 사놓고 3, 40% 정도의 매매 회전율만 가져가면서 롱텀으로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뭐 10년, 20년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저희 에셋플러스 운용본부 안에 20여 명 이상의 투자 아이디어를 내는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직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조금씩 반영해 나가면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매일매일 조금 더 강건하게 제로 베이스로 고민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역할이고 액티브 펀드가 살아있게 운용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 뭐 사실은 매일 거의 한 투자 아이디어가 4, 50건 이상씩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고 그와 관련된 점검을 하면서 실제로 투자에 반영되는 거는 뭐 한 두세 건 정도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필터링은 충분하게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팀 운용 체제를 좀 더 강건하게 만들고 전체가 함께 다수결에 의한 포트폴리오는 아니겠지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비중 조정하는 것도 매매 회전율에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 플랫폼 액티브 ETF를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 편입되는 종목은 한 20개 종목밖에 안 될 수 있지만 살펴보고 있는 종목은 100여 개 이상의 종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스로도 그 한 2배수 정도 되는 5, 60개 정도 이상의 종목은 항상 매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보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올라온다면 뭐 저희는 이게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해당 종목이 기존 종목이 더 이제 확신을 크게 가지고 초기에 편입했을 수 있지만 중간 상황에서 경제적인 상황이 변화할 수 있고 경영의 상황이 변화할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가는 방향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의 조정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또 주가의 변화도 함께 고려가 됩니다. 뭐 당연히 좋은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가격에 있지 않을 때는 매수하지 않고 있다가 그 기업이 좋은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함으로써 좀 더 이러한 교체가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저희는 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유니버스를 제외하고 그 외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종목은 3, 400개 이상의 종목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희는 최선이 될 수 있는 저희 포트폴리오의 속성과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편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구간, 뭐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매매 교체, 뭐 종목의 교체가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빈번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올라가는 구간에서 저희가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구간에서도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진짜 저희가 생각해 놓은 가치의 가격이 맞닿아서 편출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종목, 대안이 되는 종목들을 찾아서 또 교체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저희가 액션하는 방식은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운용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선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뭐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결과가 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액티브 ETF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 ETF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삼아서 펀드들을 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예, 플랫폼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해왔던 대장장이 ETF가 드디어 이제 글로벌 대장장이 ETF가 6월 말에 저희가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또 대장장이와 관련된 저희 영상들을 통해서 찾아뵐 텐데, 이 포트폴리오도 저희 플랫폼과 함께 동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용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용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목 중에서 대략 한 4천여 개 정도 상장된 나스닥 종목 중에 70% 이상 하락한 종목이 36%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시장의 낙폭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포일 때 다가설 수 있는, 예, 그런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서 새로운 회복을 노릴 수 있는, 예,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